오늘도 약봉지를 만지작거리며 깊은 한숨을 쉬고 계신가요? 혹시 남자의 자존심을 지키기 위해 무언가에 의존해야 한다는 생각에 마음이 무거우신가요? 사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강한 화학약품이 아닙니다. 놀랍게도 우리 부엌에 늘 있는 아주 흔한 재료들을 황금 비율로 섞는 순간 당신의 아침 커피 한 잔은 강력한 남성 활력 포션으로 변신할 수 있습니다. 제가 지난 15년 동안 비뇨기과 전문의로 일하면서 가장 가슴 아팠던 순간은 젊은 환자분들이 불과 30대, 40대라는 젊은 나이에 약에 의존하게 되는 모습을 볼 때였습니다. 진료실 문을 열고 들어오시면서 작은 목소리로 "선생님, 요즘 예전 같지 않아요" 라고 말씀하실 때마다 저는 늘 생각합니다. 이분들에게 정말 필요한 건 단순히 증상만 가리는 약이 아니라 몸의 근본적인 회복이라고요. 남성 기능 저하는 단순히 나이 탓만은 아닙니다. 혈관이 좁아지고 몸의 젠진이 식었기 때문이죠. 오늘 이 시간에는 꽉 막힌 혈관을 시원하게 뚫어주고 차갑게 식어버린 호르몬의 불씨를 다시 살려줄 기적의 커피 레시피와 함께 그 효과를 2배, 3배로 끌어올릴 수 있는 실천적인 생활 습관들을 모두 공개하겠습니다. 딱 2주만 속는 셈 치고 시도해보세요. 아침에 눈을 뜨는 순간부터 몸이 달라지는 느낌을 분명히 받으실 겁니다. 먼저 남성의 힘이 대체 어디에서 나오는지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사실 성기능이라는 것은 그리 복잡하지 않습니다. 딱 3가지만 기억하시면 돼요. 첫째, 피가 시원하게 돌아야 하고요. 둘째, 몸이 뜨겁게 활성화되어야 합니다. 셋째, 호르몬이 정확한 신호를 보내야 합니다. 이 3박자만 완벽하게 맞아떨어진다면 심지어 70대에도 청춘처럼 활기찬 삶을 즐길 수 있습니다. 그런데 무엇이 문제일까요? 우리가 매일 마시는 평범한 커피는 그저 심장만 두근거리게 만들 뿐입니다. 정작 중요한 곳으로 피가 제대로 흘러가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심장이 아무리 힘껏 펌프질을 해도 혈관이라는 도로가 막혀 있다면 소용없는 것과 마찬가지죠. 그래서 우리는 커피라는 강력한 엔진에 3가지 특수 첨가제를 더할 겁니다. 성기능을 제대로 이해하려면 우리 몸의 정교한 혈액순환 시스템을 먼저 알아야 합니다. 남성 기능은 단순히 1-2가지 요인으로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충분한 혈류 공급, 균형 잡힌 호르몬 신호, 그리고 전신 에너지 상태가 동시에 완벽하게 충족되어야 비로소 제대로 유지됩니다. 이 중 단 하나만 개선해도 일시적인 효과는 볼 수 있겠지만 진정으로 지속적인 기능 회복을 위해서는 이 3가지 요소를 동시에 접근해야 합니다. 많은 분들이 큰 오해를 하고 계십니다. 성기능이 떨어지면 그 부위에만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시는데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성기능은 우리 몸 전체의 건강 상태를 비추는 바로미터, 즉 건강의 척도와 같습니다. 혈관이 건강하지 않거나 호르몬 균형이 깨져 있거나 전신 컨디션이 저하되어 있다면 당연히 그 기능도 함께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저는 진료실에서 환자분들께 항상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성기능 저하는 우리 몸이 당신에게 보내는 중요한 경고 신호입니다. 혈관이 좁아지고 있다는 신호이자 호르몬이 줄어들고 있다는 신호이며 전반적인 건강이 나빠지고 있다는 분명한 신호예요. 그러니 단순히 증상만 임시방편으로 가리는 약을 먹기보다는 그 근본 원인을 해결하는 것이 훨씬 중요합니다. 자, 이제 그럼 본격적으로 최강의 조합을 자랑하는 활력 커피 레시피를 공개하겠습니다. 이 레시피는 4가지 핵심 재료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각각의 재료는 혈류 개선, 대사 활성화, 호르몬 환경 보조라는 명확하고 중요한 역할을 가지고 있습니다. 첫 번째 재료는 바로 블랙 커피입니다. 커피는 우리 몸의 순환에 시동을 거는 역할을 합니다. 커피 속 카페인은 잠들어 있던 신경계를 깨우고 심장을 힘껏 뛰게 만드는 강력한 스타터죠. 중추 신경계를 자극해서 심박수를 높이고 혈액순환을 가속화시키며 각성도를 높여줍니다. 말 그대로 혈액순환의 첫 번째 엔진을 거는 겁니다. 하지만 커피만으로는 부족합니다. 심장에서 피를 힘껏 뿜어내도 그 피가 우리 몸 구석구석, 특히 말초 혈관 끝까지 제대로 가야 하는데 만약 말초 혈관이 좁아져 있다면 정작 필요한 곳까지 도달하지 못합니다.
마치 강력한 엔진을 가진 스포츠카가 좁은 골목길에 갇혀 있는 것과 같죠. 그래서 우리는 혈관을 넓혀주는 재료가 필요합니다. 두 번째 재료는 바로 계피입니다. 계피 가루 반 티스푼을 커피에 넣어주시면 됩니다. 계피는 좁아진 말초 혈관을 시원하게 넓혀주는 도로 확장 공사와 같은 역할을 합니다. 심장에서 뿜어낸 피가 골반과 하체 끝까지 막힘없이 시원하게 달리게 만들어주죠. 계피에 함유된 폴리페놀 계열 성분은 혈관의 탄력성을 개선하고 말초 혈류를 증가시키는 것으로 잘 알려져 있습니다. 특히 하복부와 골반 부위의 순환이 좋지 않은 경우 체온을 높이고 혈관을 이완시키는 보조 효과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아주 중요한 팁 하나 드리겠습니다. 만약 계피를 장기간 꾸준히 섭취하실 계획이라면 반드시 실론 시나몬을 사용하셔야 합니다. 일반 계피, 카시아 시나몬에는 쿠마린이라는 성분이 많이 들어있는데 이 성분은 간에 부담을 줄 수 있습니다. 실론 시나몬은 쿠마린 함량이 훨씬 낮아 상대적으로 훨씬 더 안전하게 즐기실 수 있습니다. 세 번째 재료는 말린 생강 가루입니다. 생강은 우리 몸의 젠진을 뜨겁게 가열하는 역할을 합니다. 말린 생강에는 슈가올이라는 성분이 풍부하게 함유되어 있는데 이 성분은 체온을 높이고 대사를 활성화시키며 강력한 항산화 작용을 합니다. 왜 체온이 중요할까요? 우리 몸의 호르몬 공장은 적절한 온도에서 가장 효율적으로 작동합니다. 몸이 차갑고 대사가 느려지면 호르몬 생산도 자연스럽게 줄어들죠. 생강으로 몸의 온도를 올리고 대사를 활성화시키면 자연스럽게 호르몬 환경도 함께 개선됩니다. 실제로 일부 연구에서는 생강 섭취가 남성 호르몬인 테스토스테론 수치와 정자 관련 지표에 긍정적인 변화를 보였다는 보고도 있습니다. 생강은 혈류 자체를 직접적으로 개선하기보다는 호르몬 환경과 전신 에너지 상태를 보조하는 역할에 더 가깝다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네 번째이자 마지막 재료는 마카 가루입니다. 페루의 산삼이라고도 불리는 이 식물은 스트레스로 인해 널뛰는 호르몬 균형을 딱 잡아주는 어댑토젠입니다. 마카는 아연, 아르기닌, 철분 등을 포함한 다양한 식물성 영양원으로 특히 스트레스 상황에서 우리 몸의 호르몬 균형을 조절하는 놀라운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마카의 작용 원리를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마카는 직접적으로 호르몬을 우리 몸에 투입하는 것이 아닙니다. 대신 우리 몸의 내분비계 환경을 정상화하는 보조수단으로서 작용합니다. 지쳐있는 부신을 달래주고 우리 몸이 자연스럽게 활력을 채울 수 있도록 돕는 역할을 하는 것이죠. 이 네 가지 재료의 조합이 왜 이토록 특별한지 이제 이해가 되시나요? 커피는 순환의 시동을 걸어 자극하고 계피는 혈관을 확장시켜 말초 혈류를 개선하며 생강은 체온과 대사를 끌어올려 호르몬이 잘 만들어질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 마카는 내분비 균형을 보조하는 역할을 합니다. 이것은 특정 부위만을 직접적으로 자극하는 방식이 아닙니다. 오히려 전신 컨디션을 끌어올리는 간접적이고 총체적인 접근입니다. 즉, 강제적으로 기능을 유도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몸이 스스로 자연스럽게 기능을 발휘하기 쉬운 신체 환경을 조성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약물과 자연요법의 가장 큰 차이점입니다. 약물은 억지로 반응을 일으키지만 자연요법은 몸 스스로 회복하고 최적의 상태를 유지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줍니다. 자, 그럼 이 활력 커피를 만드는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아주 간단합니다. 아침에 블랙 커피 한 잔을 준비하시고 여기에 계피 가루 반 티스푼, 말린 생강 가루 4분의 1 티스푼, 그리고 마카 가루 반 티스푼을 넣고 잘 섞어주시면 됩니다. 처음에는 각 재료의 양을 조금 줄여서 시작하시고 몸이 적응하는 것을 보면서 점차 늘려가시는 것이 좋습니다. 여기서 한 가지 더 정말 중요한 포인트가 있습니다. 이 커피를 마시고 그냥 가만히 앉아 계시면 효과가 절반으로 줄어듭니다. 몸에 강력한 신호를 줘야 합니다. 순환이 시작되고 대사가 올라가고 호르몬 환경이 만들어졌다면 이제 몸을 움직여서 그 효과를 극대화시켜야 합니다. 가장 효과적인 방법은 바로 하체 운동입니다. 커피를 마신 후 30분 이내에 스쿼트를 딱 30개만 해보세요. 하체 근육을 힘껏 펌핑하라는 겁니다. 왜 하체일까요?
하체 근육은 우리 몸에서 가장 큰 근육군입니다. 이 큰 근육을 움직이면 혈류 펌프 역할을 해서 골반 쪽으로 피가 강력하게 몰립니다. 더 중요한 것은 하체 근육이 남성 호르몬의 중요한 저장소라는 점입니다. 하체 근육을 자극하는 것은 테스토스테론 대사와 직접적으로 연관되어 있습니다. 짧은 스쿼트나 하체 자극 운동만으로도 골반 혈류 유도에 큰 도움이 됩니다. 만약 스쿼트가 부담스러우시다면 제자리 걷기나 계단 오르기도 좋습니다. 중요한 건 어떻게든 하체에 자극을 주는 것입니다. 앉아서 일하시는 분들은 1시간마다 일어나서 단 5분이라도 걷거나 스트레칭을 해주시면 혈류 개선에 큰 도움이 될 겁니다. 또 하나의 중요한 생활 습관은 온도 관리입니다. 흔히 쥐는 뜨겁게, 아래는 시원하게 유지하라는 말이 있습니다. 몸통은 따뜻하게 유지하되 중요한 부위는 시원하게 유지해야 한다는 뜻입니다. 왜 그럴까요? 정자 생성과 호르몬 환경에는 적절하고 시원한 온도가 필수적이기 때문입니다. 많은 남성분들이 사우나를 즐기시는데 장시간 고온에 노출되는 것은 좋지 않습니다. 엔진은 뜨겁게 돌리지만 냉각수는 차갑게 유지하는 것이 원칙과 같습니다. 사우나에 너무 오래 앉아 계시지 마시고 뜨거운 물에 반신욕을 오래 하시는 것도 피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생식기 부위는 과열을 피해야 합니다. 꽉 끼는 속옷이나 바지는 피하시고 통풍이 잘 되는 옷을 입으시는 것이 좋습니다. 노트북을 무릎 위에 올려놓고 오래 사용하시는 것도 좋지 않습니다. 이런 작은 습관들이 모여서 결국 큰 차이를 만듭니다. 이제 활력 커피와 생활 습관 개선이 가져온 실제 사례 하나를 공유해드리겠습니다. 저는 서울에 사시는 42세 김모 씨를 생생하게 기억합니다. IT 회사에 다니시는 분이었는데 하루 종일 의자에 앉아서 일하고 퇴근 후에는 너무 피곤해서 소파에 누워만 계셨다고 합니다. 예전에는 전혀 문제가 없었는데 어느 순간부터 아내와의 관계에서 자신감이 떨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그저 피곤해서 그런가 보다 하고 넘어가셨는데 점점 상황이 나빠졌습니다. 급기야 약국에서 보조제를 사드시기 시작했고 나중에는 온라인으로 처방 없이 약을 구하려고까지 하셨습니다. 그러다 결국 제 진료실을 찾아오셨죠. 검사 결과 다행히 심각한 질병은 없었습니다. 다만 혈액순환이 전반적으로 떨어져 있었고 테스토스테론 수치 또한 정상 범위의 하한선에 있었습니다. 전형적인 현대인의 몸 상태였죠. 오래 앉아있고 운동이 부족하며 스트레스가 많고 수면이 불규칙한 생활 패턴이 만들어낸 결과였습니다. 저는 김 씨에게 약을 처방하는 대신 오늘 여러분께 말씀드린 활력 커피와 생활 습관 개선을 강력히 권유했습니다. 처음에는 반신반의하셨지만 딱 2주만 저를 믿고 해보자고 약속하셨습니다. 매일 아침 활력 커피를 마시고 출근 전 스쿼트 30개를 하고 회사에서도 1시간마다 일어나서 걷기를 실천하셨습니다. 그리고 3주 후 다시 제 진료실을 찾아오셨을 때 김 씨의 표정은 완전히 달라져 있었습니다. 선생님, 정말 신기합니다. 아침에 일어나는 느낌부터 다르고 하루 종일 에너지가 넘칩니다. 그리고 밤에도 예전 그 활기찬 느낌이 돌아왔어요. 단순히 성기능만 좋아진 것이 아니라 전반적인 컨디션이 눈에 띄게 올라간 겁니다. 이 사례가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이 무엇일까요? 바로 우리 몸은 모든 부분이 서로 연결되어 있다는 겁니다. 성기능만 따로 떼어서 생각할 수 없습니다. 전신의 혈액순환, 호르몬 균형, 에너지 대사가 모두 함께 움직입니다. 하나를 개선하면 다른 것들도 따라서 좋아지는 선순환이 일어나는 거죠. 이제 조금 더 깊이 들어가서 왜 이 방법이 이토록 효과가 있는지 과학적으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남성의 발기 기능은 기본적으로 혈관 기능입니다. 성적 자극이 오면 신경이 뇌에 신호를 보내고 그 신호를 받은 혈관이 확장되면서 피가 강력하게 몰립니다. 이 피가 충분히 빠르게 유입되고 오랫동안 머물러야 제대로 된 발기가 유지되죠. 그런데 혈관이 좁아져 있거나 딱딱하게 경화되어 있으면 어떻게 될까요? 신호가 와도 혈관이 제대로 확장되지 못합니다. 피가 충분히 들어오지 못하고 어렵게 들어온 피마저도 금방 빠져나가 버립니다. 이것이 바로 혈관성 발기 부전의 원리입니다.
현대인의 혈관은 왜 이렇게 나빠질까요? 고지혈증, 당뇨, 고혈압 같은 대사 질환들이 혈관을 심각하게 손상시킵니다. 그런데 이런 질환이 없어도 혈관은 나빠질 수 있습니다. 운동 부족, 오래 앉아있는 생활, 만성 스트레스, 흡연, 과음. 이 모든 것들이 우리의 혈관을 서서히, 하지만 꾸준히 망가뜨립니다. 여기서 우리의 활력 커피가 그 힘을 발휘합니다. 커피는 순환의 시동을 걸고, 계피는 혈관을 확장시키며, 생강은 대사를 올려서 혈관 건강 자체를 근본적으로 개선합니다. 이건 일시적인 효과가 아닙니다. 매일 꾸준히 실천하면 혈관 자체가 건강해지고 탄력적으로 변화합니다. 다음으로 호르몬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테스토스테론은 남성 성기능의 핵심 호르몬입니다. 성욕을 일으키고 발기를 유지하며 정자를 만드는데 모두 깊이 관여합니다. 그런데 이 호르몬은 30대 이후부터 매년 1%씩 자연스럽게 감소한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문제는 현대인이 나이보다 훨씬 더 빠르게 호르몬이 줄어든다는 겁니다. 스트레스, 수면 부족, 운동 부족, 비만. 이런 요인들이 호르몬 생산을 심각하게 방해합니다. 특히 만성 스트레스는 코르티솔이라는 스트레스 호르몬 수치를 높이는데 코르티솔이 올라가면 테스토스테론 수치는 반비례하여 떨어집니다. 여기서 마카가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마카는 어댑토젠으로서 스트레스에 대한 우리 몸의 적응력을 높여줍니다. 직접적으로 호르몬을 늘리는 것이 아니라 호르몬을 만드는 내분비계 환경을 정상화시키는 것이죠. 스트레스로 널뛰는 호르몬 시스템을 안정시키는 겁니다. 생강 또한 호르몬 환경에 도움을 줍니다. 몸의 대사 온도를 높이고 강력한 항산화 작용을 통해 세포 손상을 막아줍니다. 건강한 세포에서 비로소 건강한 호르몬이 만들어지는 거죠. 이런 식으로 우리의 활력 커피는 호르몬 환경을 자연스럽고 건강하게 개선시킵니다. 세 번째 요소는 전신 에너지와 자율신경 균형입니다. 성기능은 우리가 의식적으로 조절할 수 없습니다. 이것은 자율신경계가 담당하는 영역입니다. 특히 부교감 신경이 활성화되어야 발기가 일어납니다. 그런데 스트레스가 많고 긴장 상태가 지속되면 교감 신경이 과도하게 항진되고 부교감 신경은 억제됩니다. 현대인의 가장 큰 문제가 바로 이겁니다. 우리는 항상 긴장하고 스트레스 받고 교감 신경이 과항진된 상태로 살아갑니다. 이런 상태에서는 아무리 좋은 약을 먹어도 그 효과가 제한적일 수밖에 없습니다. 몸이 충분히 긴장을 풀고 이완되어야 제대로 된 기능이 나타나는 것이죠. 그래서 생활 습관이 그토록 중요합니다. 활력 커피로 신체 환경을 아무리 좋게 만들어도 생활 습관이 뒷받침되지 않으면 효과가 절반으로 줄어들 수 있습니다. 충분한 수면, 규칙적인 운동, 그리고 스트레스 관리가 필수적입니다. 특히 수면은 정말 중요합니다. 테스토스테론의 대부분이 수면 중에 만들어지기 때문입니다. 하루 7시간 이상 숙면을 취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잠들기 2시간 전에는 스마트폰을 멀리하시고 침실을 어둡고 시원하게 유지하세요. 규칙적인 수면 시간을 지키는 것도 중요합니다. 매일 비슷한 시간에 자고 일어나면 우리 몸의 생체 리듬이 안정됩니다. 운동도 빼놓을 수 없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하체 운동 외에도 유산소 운동을 주 3회 이상 하시길 권합니다. 빠르게 걷기, 조깅, 자전거 타기 같은 운동이 좋습니다. 유산소 운동은 심폐기능을 강화하고 전신 혈액순환을 개선합니다. 전신의 혈관 건강이 좋아지면 당연히 성기능도 함께 좋아지는 거죠. 식단 관리 또한 중요합니다. 활력 커피를 마시는 것도 좋지만 기본적으로 건강한 식사가 뒷받침되어야 합니다. 채소와 과일을 충분히 드시고 가공식품과 당분 섭취는 줄이세요. 특히 견과류, 등푸른 생선, 녹색 채소는 남성 건강에 아주 좋은 음식들입니다. 아연이 풍부한 음식도 꼭 챙겨 드세요. 굴, 호박씨, 소고기 같은 음식에 아연이 많이 들어 있습니다. 아연은 테스토스테론 생성에 필수적인 미네랄입니다. 비타민 D도 중요합니다. 햇빛을 충분히 쬐시고
필요하다면 비타민 D 보충제를 드시는 것도 고려해보세요. 이제 활력 커피 섭취 시 주의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아무리 좋은 것도 내 몸에 맞아야 비로소 약이 됩니다. 활력 커피가 모든 사람에게 다 맞는 건 아닙니다. 위장이 약하신 분들은 공복에 드시면 속이 쓰릴 수 있으니 그런 분들은 아침 식사 후에 드시는 것이 좋습니다. 몸에 열이 많은 체질이신 분들은 계피와 생강의 양을 조절하셔야 합니다. 이 재료들은 몸을 따뜻하게 만드는 효과가 있기 때문에 평소 더위를 많이 타시거나 얼굴이 자주 붉어지시는 분들은 처음에는 절반 정도만 넣고 시작하세요. 몸 상태를 보면서 양을 조절하시면 됩니다. 특히 고혈압 약을 드시는 분들은 주의가 필요합니다. 계피와 생강이 혈압에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에 반드시 담당 의사 선생님과 상의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당뇨 약을 드시는 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계피가 혈당을 낮출 수 있어서 약과 함께 드시면 저혈당이 올 수 있습니다. 처음 시작하실 때는 각 재료의 양을 절반으로 줄여서 시작하시고 일주일 정도 드셔보시고 몸에 이상이 없으면 점차 양을 늘려가시면 됩니다. 갑자기 많은 양을 드시면 소화불량이나 속 쓰림이 올 수 있습니다. 카페인에 민감하신 분들도 조심하셔야 합니다. 오후에 드시면 잠을 못 주무실 수 있으니 아침이나 늦어도 오전 중에 드시는 것이 좋습니다. 카페인이 너무 부담스러우시면 디카페인 커피를 사용하셔도 됩니다. 효과는 조금 덜하지만 여전히 도움이 됩니다. 임신을 준비 중이시거나 배우자가 임신 중이신 분들도 주의가 필요합니다. 생강과 계피는 적당량은 괜찮지만 과량 섭취는 권장되지 않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산부인과 전문의와 상담하시는 것이 안전합니다. 이 방법은 치료가 아니라 보조적인 생활관리 방법입니다. 만약 심각한 발기부전이 있으시거나 다른 건강 문제가 동반되어 있다면 반드시 전문의 진료를 받으셔야 합니다. 당뇨, 고혈압, 심혈관 질환 같은 기저질환이 있는 경우 그 질환을 먼저 치료하는 것이 우선입니다. 또한 심리적인 요인이 큰 경우도 있습니다. 스트레스, 우울, 불안, 부부관계 문제 같은 것들이 성기능에 영향을 줍니다. 이런 경우에는 심리상담이나 부부상담이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몸의 문제와 마음의 문제를 함께 다뤄야 비로소 근본적인 해결이 가능합니다.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바로 인내심을 가지세요. 약물은 먹는 즉시 효과가 나타나지만 자연적인 방법은 시간이 필요합니다. 최소 2주에서 4주는 꾸준히 해보셔야 합니다. 우리 몸이 변화하는 데는 분명 시간이 걸립니다. 처음 며칠은 큰 변화를 못 느끼실 수도 있습니다. 그래도 절대 포기하지 마세요. 일주일쯤 지나면 아침에 일어날 때 몸이 훨씬 가벼워지는 걸 느끼실 겁니다. 2주쯤 되면 전반적인 컨디션이 올라가고 한 달쯤 지나면 스스로도 놀랄 만큼 확실한 변화 경험하시게 될 겁니다. 약물로 억지로 세운 자존심은 오래가지 못합니다. 부작용도 있고 내성도 생기죠. 점점 더 많은 양을 필요로 하게 되고 약 없이는 불안해지는 악순환에 빠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내 몸의 환경을 근본적으로 바꿔서 얻은 활력은 평생 갑니다. 근본적인 건강이 좋아지면 성기능뿐만 아니라 삶의 모든 질이 함께 올라갑니다. 제가 15년간 수많은 환자분들을 만나면서 확신하게 된 것이 있습니다. 바로 우리 몸에는 스스로 회복하는 놀라운 능력이 있다는 것입니다. 다만 그 능력을 충분히 발휘할 수 있는 환경을 우리가 만들어 주어야 합니다. 좋은 재료를 넣고 적절한 자극을 주고 충분한 휴식을 주면 우리 몸은 놀라운 변화를 보여줄 겁니다. 내일 아침부터 당장 활력 커피 한 잔으로 하루를 시작해보세요. 블랙커피에 계피 반 티스푼, 생강 4분의 1티스푼, 마카 반 티스푼을 넣고 잘 섞어서 드세요. 그리고 활기찬 음악을 틀어놓고 스쿼트 30개를 해보세요. 딱 2주만 저와 함께 꾸준히 해보세요. 내가 이렇게 에너지가 넘치는 사람이었나 하고 스스로에게 놀라게 되실 겁니다. 건강은 절대 하루아침에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매일매일의 작은 선택들이 모여서 우리의 건강을 만듭니다. 오늘 하루 활력 커피를 마시는 것, 스쿼트 30개를 하는 것,
조금 일찍 잠자리에 드는 것, 이런 작고 꾸준한 실천들이 모여서 당신의 인생을 긍정적인 방향으로 바꿀 겁니다. 여러분은 여러분 건강의 진정한 주인입니다. 약국의 약봉지가 아니라 우리 부엌의 향신료가 바로 그 답이 될 수 있습니다. 화학약품으로 억지로 만들어낸 힘이 아니라 자연의 재료로 되살려낸 당신 본연의 힘을 느껴보세요. 그 힘은 더 강하고 더 오래가며 무엇보다 더 안전합니다. 오늘 이 영상이 여러분의 활력 충전에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힘이 필요한 친구들에게 이 영상을 꼭 공유해주세요. 소중한 사람이 다시 활짝 웃을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댓글로 여러분의 다짐 한 줄 남겨주시면 제가 진심으로 응원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번 더 강조드립니다. 이 영상은 교육 목적이며 개인의 건강 상태에 따라 효과는 다를 수 있습니다. 심각한 증상이 있으시거나 기저질환이 있으신 분들은 반드시 전문의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모두 건강하고 활력 넘치는 삶을 사시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감사합니다.